프랑스 아주 4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리리딩입니다. 오늘은 프랑소아즈 4강의 걸작,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연애소설을 넘어 인간의 복잡한 내면과 관계의 본질, 그리고 시대적 의미까지 아우르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제부터 작품의 창작 배경, 줄거리, 작가의 사상과 철학, 그리고 현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디 이 시간이 여러분께 깊은 사색과 영감을 선사하기를 바랍니다. 프랑소아즈 4강은 1935년에 태어나 2004년에 세상을 떠난 프랑스의 소설가, 극작가,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그녀는 19세라는 어린 나이에 발표한 소설 슬픔이요. 안녕으로 문단의 혜성처럼 등장하며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 데뷔작으로 그녀는 유럽 문단의 매혹적인 작은 악마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파격적이고 도발적인 글쓰기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4강은 젊은 나이부터 인간 본연의 감정과 욕망, 그리고 관계의 허무함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열정을 숭배하고 타인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내면에 충실했던 삶을 살았으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삶과 철학은 이후 그녀의 작품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4강이 1959년에 발표한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그녀의 초기 성공작인 슬픔이요. 안녕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더욱 성숙하고 심오한 인간 심리의 묘사를 보여줍니다. 1950년대 후반 프랑스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욕망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4강은 전통적인 가치관과 충돌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랑과 관계를 탐구하며 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소설의 주된 서사는 폴이라는 39세의 실내 장식가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폴은 5년 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해온 로제라는 40세의 사업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로제는 매력적이고 성공적인 인물이지만 구속을 싫어하고 자유로운 연애를 추구하며 종종 다른 여자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폴은 이러한 로제와의 관계에 익숙해져 안정감을 느끼는 동시에 반복되는 일상과 로제의 변덕스러운 태도 속에서 알 수 없는 권태로움과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폴이 미국인 부인의 의뢰로 인테리어 작업을 하던 중 그 부인의 아들인 25세의 젊은 시몽을 만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몽상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시몽은 폴에게 첫눈에 반하고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펼칩니다. 시몽은 폴에게 열정적이고 순수한 사랑을 표현하며 그녀의 메마른 감성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폴은 시몽의 젊음과 열정, 그리고 자신을 향한 순수한 사랑에 점차 마음이 흔들립니다. 오랜 권태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자극을 갈망하던 폴은 시몽에게 호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시몽과의 관계는 그녀에게 잊었던 설렘과 열정을 선사하지만 이는 또한 익숙했던 안정감을 위협하는 요소로 다가옵니다. 그녀는 젊은 시몽의 열정에 끌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로제와의 익숙하고 편안한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위치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폴은 시몽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젊은 시몽의 순수한 사랑을 받아들이기에는 자신이 너무 나이가 많고 혹은 너무 지쳐있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익숙한 로제와의 관계가 주는 편안함을 완전히 포기할 용기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몽과의 이별 후 폴은 로제와의 관계를 되돌아봅니다. 로제와의 관계는 여전히 반복되는 상황과 그의 무관심 속에서 폴을 지치게 합니다. 결국 폴은 로제와의 관계 또한 끝을 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익숙함 속에서 안정만을 추구하는 관계에 만족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폴은 로제와 시몽이라는 두 남자 사이에서 방황하며 사랑의 본질과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찾아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작품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브람스라는 존재입니다. 소설 전반에 걸쳐 브람스의 음악이 흐르며 등장인물들의 감정에 미묘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은 단순한 음악적 취향을 묻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감성적 깊이와 정신적 지향점을 탐색하는 은유적인 질문으로 작용합니다. 브람스의 음악은 고독하고 깊은 성찰을 담고 있기에 이를 좋아한다는 것은 어쩌면 내면에 숨겨진 외로움과 섬세한 감수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폴과 시몽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들의 감정적 교류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프랑수아즈 사강의 작품 세계는 외로움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 핵심 주제에 깊이 천착합니다. 그녀는 남녀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섬세한 감수성과 심리적 갈등을 탁월하게 묘사합니다. 특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서는 사랑, 연애, 그리고 결혼과 같은 전통적인 관계의 틀 안에서 등장인물들이 겪는 내면의 혼란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사강은 사랑에 대해 때로는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농담하세요? 제가 믿는 건 열정이에요. 그 이외엔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라고 말하며 영원하거나 안정적인 사랑보다는 순간적이고 강렬한 열정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강의 사상과 철학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폴은 로제에게서 완벽한 안정감과 익숙함을 느끼지만 동시에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느낍니다. 이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열정은 소멸하며 관계는 결국 권태로워질 수 있다는 사강의 냉철한 시각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사랑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는 인간의 헛된 환상을 깨뜨리고 그 속에 내재된 고독과 허무함을 직시하도록 만듭니다. 결국 이 소설은 사랑의 유한성과 인간의 고독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갈망하고 새로운 관계를 탐색하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사강이 단순히 사랑의 허무함을 말하는 것을 넘어 그 허무함 속에서도 삶의 의미와 열정을 찾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자 했음을 시사합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발표된 지 6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 사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작품이 지니는 현대적 의미는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랑과 관계의 변화입니다. 이 소설은 전통적인 사랑의 형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관계, 나이 차이가 있는 관계 등 다양한 사랑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폴과 로제의 비혼 동거 관계, 그리고 폴과 시몽의 나이 차이가 나는 연애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설정이었지만 이는 현대 사회의 변화된 연애관을 정확히 예견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비혼, 동거, 연상연하 커플은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사랑의 형태가 얼마나 다양하고 유동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개인의 선택과 자유로운 관계를 존중하는 현대적 가치관과 맞닿아 있습니다. 둘째, 여성의 자아 찾기입니다. 주인공 폴은 사랑을 통해 자신의 욕망과 고독을 깨닫고 결국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자신을 찾아갑니다. 그녀는 로제와의 안정적이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 그리고 시몬과의 열정적이지만 불안정한 관계 사이에서 갈등하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합니다. 이 과정에서 폴은 단순히 누군가의 연인으로서가 아닌 한 개인으로서의 자아를 성찰하게 됩니다. 이는 현대 여성들이 사회적 역할과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과 유사하며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현대 여성의 열망을 대변합니다. 셋째, 관계의 권태와 새로운 자극에 대한 갈망입니다. 오래된 관계에서 오는 권태로움과 새로운 관계에서 오는 설렘 사이에서 갈등하는 폴의 모습은 현대인들이 겪는 관계의 어려움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며 사람들은 더 많은 자극과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나타나 안정보다는 새로움과 설렘을 찾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폴의 갈등은 이러한 현대인의 보편적인 경험과 맞닿아 있으며 관계의 지속 가능성과 만족감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넷째, 사랑의 덧없음과 영원한 사랑에 대한 환상의 해체입니다. 사강은 사랑의 감정이 덧없고 변하기 쉬움을 현실적으로 묘사하며 영원한 사랑에 대한 환상을 깨뜨립니다. 그녀는 사랑이 언제나 열정적이고 영원할 것이라는 낭만적인 환상에서 벗어나 사랑이 가진 현실적이고 냉정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수많은 관계가 시작되고 끝나기를 반복하는 현대 사회에서
4강의 이러한 통찰은 사랑의 본질에 대한 냉철한 시각을 제공하며 현실적인 관계 정립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고독입니다. 폴은 누구와도 진정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깊은 고독을 느낍니다. 로제와 시몬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녀는 완전한 만족이나 진정한 연결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는 관계가 아무리 많아도 개인이 느낄 수 있는 고립감을 보여주며 현대 사회에서 증가하는 개인의 외로움을 시사합니다. SNS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깊이 있는 소통과 공감을 나누기 어려운 현대인의 고독을 이 작품은 예리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프랑수아즈 사강 특유의 섬세하고 감각적인 문체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그녀의 문체는 인물들의 미묘한 심리 변화와 내면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독자로 하여금 등장인물들의 감정에 깊이 몰입하게 만듭니다. 불필요한 수식어를 배제하고 간결하면서도 여운이 깊은 문장들은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또한 이 작품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한 문장이 담고 있는 상징성과 은유적 의미를 통해 문학적 깊이를 더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 인물들의 내면을 탐색하고 그들의 관계를 정의하는 핵심적인 장치로 기능합니다. 이는 문학이 어떻게 짧은 질문 하나로 수많은 의미와 감정을 응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탁월한 예시입니다. 결론적으로 프랑수아즈 사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단순한 연애소설을 넘어선 인간 본연의 고독과 사랑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심오한 작품입니다. 1959년에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사랑과 관계의 변화, 여성의 자아찾기, 관계의 권태인 사랑의 덧없음, 그리고 개인의 고독이라는 현대 사회의 보편적인 문제들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사강은 이 작품을 통해 전통적인 사랑의 개념에 도전하고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욕망과 불안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녀의 냉철하면서도 섬세한 시선은 독자들에게 사랑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며 각자의 삶과 관계를 성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브람스의 선율처럼 이 소설은 잔잔하면서도 깊은 여운을 남기며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왜 그토록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그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이 작품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과 감정을 다루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깊은 통찰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프랑수아즈 사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가 지닌 문학적 가치와 현대적 의미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